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 순간 민지의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키스는 지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그녀는 그 후로 가족의 저주받은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은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날카로운 눈빛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아버지는 엄격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승진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그 부족함은 민지를 만나면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24살로 지은의 회사 후배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짧은 웨이브 머리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다. 여고 시절부터 여자 친구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 감정을 숨겨왔다. 회사에서 지은을 만난 후 그 감정은 폭발했다. 지은의 강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면이 민지를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 업무 파트너로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지은은 민지의 아이디어를 칭찬했고 민지는 지은의 리더십에 감탄했다. 어느 날 야근 후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선배, 왜 항상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편해. 가족 기대가 너무 커서 그 대화는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지은은 부모님의 이혼을, 민지는 보수적인 가정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고 민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고 늘 강조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그녀의 진짜 감정을 깨우쳤다. 그러나 민지는 더 두려워했다. 우리 가족이 알면 나를 버릴 거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심시켰다.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그 조심은 점점 어려워졌다. 회사에서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주말에 몰래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선배, 나 정말 행복해.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그녀의 어머니가 최근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지은아, 나이 차면 좋은 남자 놓친다.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민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 여자랑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가 봤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만난 지은은 그녀의 표정이 창백한 것을 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집에서 내 핸드폰을 봤어. 우리 메시지.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나를 때렸어? 여자랑 그런 관계라니, 치욕이라고.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회사 복도에서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다짐은 곧 시험받게 되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온 것이다. 우리 딸을 그만 괴롭혀.
어머니의 외침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를 마주하며 말했다.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거리를 두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피했고 민지는 집에서 감시받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민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정상은 민지와 함께하는 삶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결심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자. 그녀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주 앉혔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런? 지은은 그 반응을 예상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보다 컸다.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 식이면 우리 가족이 아니다. 지은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버텼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는 개인 문제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나 혼자서도 버틸게. 너는 민지의 답은 차가웠다. 미안해, 선배. 나 못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가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민지의 고통이 있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에 못 이겨 남자친구를 사귀기로 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민지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을 그리워했다. 지은은 홀로 싸웠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정상임을 배웠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선배, 나 잘못했어. 민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시험받게 되었다. 민지의 가족이 지은을 고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 딸을 유혹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고소 위협은 지은의 삶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비정상? 사랑이 비정상인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녀는 약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사회적 낙인이 강했다. 지은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와줄 수 있어?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도 가족이 있어서. 지은은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민지는 양쪽 사이에서 갈등했다. 가족은 그녀를 감시했고 지은은 기다렸다. 민지는 밤에 몰래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가족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은은 일기에 썼다. 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그녀는 사회에 정형화된 틀을 원망했다. 여성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규칙. 회사에서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이 차별임을 알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선배, 이야기 좀 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나를 결혼시키려 해. 소개팅을 주선했어.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나랑 도망치자.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계획은 위험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준비했다. 지은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민지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 집에 간다. 하지만 출발 직전 민지의 어머니가 알아챘다. 어디가? 민지는 떨며 대답했다. 그냥. 어머니는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보았다. 또 그 여자야? 민지는 도망쳤지만 어머니가 뒤쫓았다. 지은은 역에서 기다리다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알았어. 못 갈 것 같아. 지은은 절망했다. 기다릴게. 하지만 민지는 오지 않았다. 대신 경찰이 왔다. 민지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지은은 조사를 받았다. 그녀와 무슨 관계입니까?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이예요. 경찰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일은 가족 문제로 보이네요. 민지는 집으로 끌려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방에 가두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약해. 지은은 그 말을 보고 화가 났다. 약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그녀는 민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원망 뒤에는 사랑이 있었다. 지은은 LGBT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 상담사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고통받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글은 의외하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다. 나도 그래요. 지은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민지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가족은 그녀를 정신과에 보냈다. 의사는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진단했다. 민지는 약을 먹으며 지내야 했다. 그녀는 지은을 생각하며 버텼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야. 어느 날 민지는 가족에게 말했다. 나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는 화를 냈다. 행복. 내가 뭘 알아?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민지는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의 아파트로 갔다. 선배, 나왔어. 지은은 문을 열고 민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가족의 추격은 계속되었다. 민지의 오빠가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동생을 놓아줘. 지은은 대꾸했다. 민지가 선택한 거예요. 오빠는 주먹을 쥐었지만 물러났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살았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는 점점 우울해졌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지은은 안심시켰다.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 만남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는 절대 용서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그 선택은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가족을 버린 거야. 지은은 위로했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하지만 그 말은 빈말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관계를 재정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지은은 블로그를 통해 후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선배, 나 돌아갈까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울었다. 가족이 그리워. 그 말은 배신처럼 들렸다.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럼 가, 나 혼자 살아.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민지의 떠남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왜 또 포기해? 지은은 민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자신에게로 향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해. 그녀는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관계는 양쪽의 노력이다.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너무 서둘렀을지도 모른다. 민지는 가족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밤에 몰래 블로그를 보았다. 지은의 글에 눈물이 났다. 사랑은 자유다. 민지는 결심했다. 다시 도전하자.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의 답은 없었다. 지은은 민지를 차단한 것이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가 실수했어.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LGBT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한 여성,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28살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이겼어. 수연의 이야기는 지은에게 영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지은은 수연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민지는 과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가 떠나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찾으려 애썼다. 회사에 가보니 지은은 그만둔 상태였다. 그녀는 지은의 블로그 댓글로 연락을 시도했다. 나 민지야. 만나자. 지은은 그 댓글을 보고 망설였다. 왜 다시? 그녀는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과거 연인이 돌아왔어. 수연은 말했다. 내 마음 따라.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는 울며 사과했다. 가족 압박에 못 이겼어? 하지만 이제 강해질게.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기회 줘.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조건을 걸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어떻게? 싸움 끝에 민지는 다시 쫓겨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동성애 경험 공유해주세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가 격려했다. 우리 이야기로 누군가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블로그에 악플이 달렸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연락 왔다. 만나자. 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어머니가 아파. 내가 보고 싶대.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었다. 엄마, 그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완고했다. 하지만 민지의 오빠가 도왔다. 동생이 행복하면 돼. 오빠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내 인생 내가 살아. 민지는 자유를 얻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시험받았다. 지은의 과거, 수연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아직 나 좋아하지?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가 있어. 하지만 수연의 매력이 그녀를 유혹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수연을 만났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과거야 라고 했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지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 버릴 거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의 핸드폰을 보았다. 수연의 메시지. 보고 싶어. 민지는 화를 냈다. 배신자. 지은은 설명했다.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솔직히 안 했지?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민지는 친구 집에 있었다. 미안해. 지은의 사과에 민지는 용서했다. 우리 더 강해지자. 두 사람은 관계를 재건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 민지는 차별을 당했다. 동성애자, 동료들의 수군거림. 민지는 그만두었다. 지은은 그녀를 지지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카페. 그곳은 비슷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성장했다. 지은은 더 강해졌고 민지는 독립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민지의 아버지가 카페로 왔다. 딸아, 미안하다. 민지는 울며 안겼다. 아빠,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카페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손님들의 말은 두 사람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질투와 음모가 있었다. 한 경쟁 업체가 소문을 퍼뜨렸다. 저 카페 주인들이 동성애자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가족 가치를 파괴한다. 지은은 대응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다양해요. 존중해주세요. 그 발언은 뉴스에 나왔다. 지은은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위험했다. 협박 편지가 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민지는 두려워했다. 선배, 그만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는 진행되었지만 느렸다. 두 사람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밤 카페에 불이 났다. 지은은 현장에 도착해 충격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경찰은 방화로 결론지었다. 용의자는 보수 단체 회원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사회의 현실이야. 재건은 어려웠다. 보험금이 부족했다. 두 사람은 후원을 모았다. 블로그 팬들이 도왔다. 힘내세요. 그 지지는 감동적이었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은 걱정했다. 병원 가자. 의사는 휴식을 권했다. 민지는 미안해. 내가 약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과정에서 지은의 가족이 도왔다. 어머니가 돈을 보냈다. 내 사업 성공하길. 지은은 감사했다. 아버지도 방문했다. 잘하고 있네. 그 말은 지은을 울렸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오빠가 카페를 찾았다. 동생,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어머니가 연락했다. 건강 챙겨. 민지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인터뷰가 논란을 불렀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는 선택인가? 토론이 열렸다. 지은은 판넬로 초대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타고난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대 측은 사회를 해친다. 고 주장했다. 토론은 격렬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피곤해. 민지는 위로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사회적 압력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유명세를 질투했다. 나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지은의 수연. 또 다른 사람 생길까 봐 지은은 안심시켰다. 너만 있어. 어느 날 수연이 카페로 왔다. 축하해. 지은은 긴장했다. 수연은 말했다. 과거는 과거야. 행복해 보이네. 민지는 그 장면을 보고 오해했다. 또 그녀는 지은과 싸웠다. 믿을 수 없어. 지은은 설명했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쫓아갔다. 제발. 민지는 돌아왔다. 미안.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카페는 번창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여행 직전 민지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행복을 빌어. 민지는 울었다. 그 말은 화해였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를 지켰다. 함께 알게. 회복 후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는 카페를 방문했다. 좋은 곳이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지은은 감동받았다. 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법안이 논의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은 지지운동에 참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내부 갈등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 길인가?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때론 포기하고 싶어. 민지는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고조되는 드라마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행은 두 사람에게 휴식을 주었다. 태국 해변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귀국 후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지은의 블로그가 해킹당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구 짓? 경찰 수사는 느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우리 안전할까? 민지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해킹 배후는 보수 단체였다. 그들은 경고라고 말했다. 지은은 대응했다. 소송을 걸었다. 이건 범죄야. 재판은 길었지만 지은이 이겼다. 그 승리는 상징적이었다. 언론은 LGBT 권리 승리라고 보도했다. 지은은 더 큰 목소리를 냈다. 강연을 다녔다. 변화는 우리로부터. 민지는 지은의 그림자가 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책을 썼다. 내 사랑 이야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잔재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사회적 압박을 느꼈다. 이웃들이 뭐라 해? 지은은 말했다. 상관없어.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딸아, 미안해. 민지는 안았다. 엄마, 어머니는 말했다. 내 아버지가 후회해. 그 화해는 완전했다. 두 가족은 만났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로 이해하자. 지은은 그 자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결실이야. 하지만 삶은 항상 도전적이었다. 지은은 번아웃을 느꼈다. 쉬고 싶어. 민지는 휴가를 제안했다. 시골로 가자. 그곳에서 두 사람은 평화를 찾았다. 우리만의 세상.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새로운 갈등.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지은은 실망했다. 아직 멀었어. 민지는 격려했다. 계속 싸우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축하해. 그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인정은 없었다. 지은은 말했다. 언젠가 될 거야. 민지는 동의했다. 우리 사랑처럼. 시간이 흘렀다. 카페는 체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내부에서 지은은 고민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 민지는 말했다. 입양하자. 하지만 법적 장벽이 컸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다. 권리 쟁취.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항상 질문이 남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사회의 벽, 가족의 압박, 개인의 갈등 속에서 그 질문은 독자들에게 던져진다. 동성애 관계에서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은 옳은가?